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걸 이제 알았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일이야? 혹시 요즘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 상대는 웃으며 넘기지만 듣는 우리는 괜히 마음이 쓰이고 뭔가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오늘은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무시의 심리를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고 그럴 땐 어떻게 말해야 덜 상처받고 덜 흔들릴 수 있을지 현실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래요. 도와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 때 조경자 어르신 올해 72세 경기도 일산에서 혼자 살다가 아들 내외와 손주를 돌보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서울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왔기에 아들네 집에 와서 엄마, 그건 내가 할게요 소리를 자주 듣는 게 처음엔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요금이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말했더니 부엌에서 밥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기본요금도 올라서 그래요. 그건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알아서 낼게요. 표정도 밝고 말투도 친절했습니다. 그 순간엔 그래, 젊은 애들이 더 잘 알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괜히 마음이 꺼림칙해졌습니다. 며칠 뒤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떠서 며느리에게 보여주며 이건 무슨 뜻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또 이상한데 누르셨죠? 그건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손 안 대시고 놔두세요. 이번엔 속이 좀 쓰렸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자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건 계속 물어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죠. 그 이후로 조 어르신은 요금 고지서가 와도 며느리 눈치부터 보게 되고 핸드폰에 이상한 화면이 떠도 손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서봤자 또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며느리 입장에선 도와준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그건 어머니가 몰라서 그래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자체가 당신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은 사람은 어느 순간 배우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죠. 도움을 받는 것도 자주 반복되면 그게 나를 깎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요즘 방식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한 번만 천천히 알려줘봐. 내가 해볼게. 도움을 거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모르셔서 그래요. 이 말이 아니라 함께 해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오가는 집이라면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단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내 감정을 말했을 뿐인데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올해 70세가 된 정수님 어르신은 근처 아파트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셋과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 넘게 매일 안부도 나누고 날씨 이야기며 건강 정보도 공유하는 사이죠. 그런데 요즘 따라 한 친구가 온통 건강 얘기만 도배하듯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폐 건강에 좋은 음식, 하루 3번 하면 죽는 스트레칭, 이걸 안 먹으면 치매 온다는 제목의 링크까지. 정수님 어르신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톡 하나를 보냅니다. 우리 너무 건강 얘기만 하는 것 같아. 가끔은 딴 얘기도 하면 좋겠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답장. 수님 언니, 또 예민하게 굴어. 그냥 다들 참고하라고 올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어지는 웃는 이모티콘. 그 순간 정 어르신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내가 좀 유난스러운가? 그날 이후로 그 단톡방에는 눈팅만 하고 말은 거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예민하게 굴지 말라는 말은 겉으론 가볍고 웃기지만 그 말이 꽂힌 사람에게는 감정을 무시당한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뭔가를 불편하다고 표현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말이 예민하다라면 그건 내 감정이 이상한 것처럼 몰아가는 말이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과장됐거나 틀린 것처럼 만들고 상대의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한 말로 예민하다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딱지를 붙이고 나면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왜냐면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한두 번 반복되면 스스로조차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관계는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땐 딱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조금 다르게 느꼈나 봐. 나한텐 그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 그냥 내 얘기야. 예민하다는 말을 피하면서도 내 감정은 존재한다는 걸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유쾌하게 말하고 싶다면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따라 좀 섬세한가 봐. 하하. 그래도 가끔은 건강 말고 다른 얘기도 듣고 싶다. 유쾌한 농담 속에도 경계는 분명히 넣는 기술. 이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여유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감정은 틀리고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말한다면 그건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수님 어르신은 요즘 다시 단톡방에 글을 올립니다. 이젠 건강 링크보다는 예쁜 꽃 사진을 올리고 며칠 전 손주와 만든 김밥 사진도 자랑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감정도 말도 스스로 아껴주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선택이 사라질 때 올해 74세인 김재호 어르신은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텃밭에 상추 심고 마당 앞 평상에 앉아 바람 쐬는 게 하루의 낙이죠. 서울에 사는 딸은 퇴근길에 종종 전화를 합니다. 처음엔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웠지만 요즘은 전화벨이 울리면 마음이 살짝 무거워집니다. 아빠, 이제 그만 혼자 사시고 우리랑 같이 지내요. 서울엔 병원도 가까이 있고 뭔 일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제가 다 아빠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김 어르신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래, 알겠다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날 위한 걸까? 아니면 딸이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 그 다음 주 딸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낡은 그릇, 오래된 장독, 10년 넘게 간직한 손때 묻은 의자까지 이건 이제 그만 버려요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붙잡고 살던 것들이야. 남들은 고물이랄지 몰라도 내겐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라고. 딸은 멈칫했지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 아빠를 위한 거잖아요. 아빠 힘들지 말라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김 어르신은 그날 밤 평상에 앉아 나는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인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말 정말 날 위한 말일까요? 그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항의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하면 마치 사랑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편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조정형 배려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자율성을 빼앗아가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야라는 말을 붙이면 정당한 권한처럼 포장되는 아주 미묘한 형태의 통제죠.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더 자주,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이니까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고 부모로서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날 생각해줘서 고맙지. 근데 난 아직도 이 삶이 좋고 내 방식이 편해.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더 고맙겠어. 이렇게 말하면 사랑은 받아들이되 자율성은 놓치지 않는 방식이 됩니다. 또는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요즘 사는 게 참 마음 편해. 내가 걱정돼서 그런 말 하는 거 알지만 지금은 내가 나한테 맞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이야.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말이 때론 기분 좋은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에 대한 솔직한 표현입니다. 상대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 한마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김재호 어르신은 지금도 그 시골집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주 서울엔 올라가지 않지만 그 대신 딸과는 더 자주 전화로 웃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서로의 마음을 그 사람 방식대로 존중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장난인데 왜 그래? 웃고 넘기라지만 내 마음은 웃지 못하는 말. 박정자 어르신, 올해 69세. 매주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가끔 손주 자랑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도 정자 어르신은 오랜만에 손자가 시험을 잘 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민수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지 뭐야. 하면서 뿌듯하게 말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이금숙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 웃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이고, 걔가 효자면 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장난인데 왜 그래? 순간 정자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웃고 넘겼지만 정자 어르신은 그날 장기 두는 기분도 별로고 그 다음 주에는 노인정에 나갈까 말까 망설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꼭 비꼰 것 같더라고. 민수 얘기할 땐 괜히 주눅 드는 기분도 들고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 싶었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장난이잖아.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면 재미없지. 에이, 웃자고 한 건데 왜 정색해? 이 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에 대한 불만, 시기, 우월감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난이야 라는 말은 그 모든 공격을 덮어버리는 면죄부가 되죠. 문제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오버한 건가?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 표현이 줄고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게 불편해지고 결국엔 관계 안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정면으로 그 말 상처였어라고 하면 상대는 에이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네 하며 또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지키면서도 부드럽게 선을 긋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나는 그 말이 좀 비꼰 것처럼 느껴졌어. 농담이어도 조금 서운하네. 혹은 조금 더 유연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하, 난 그 농담 별로 안 웃겼어. 다음엔 좀 더 재밌게 해봐. 가볍게 넘기면서도 나의 기준은 분명히 드러내는 말투. 이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의 말센스입니다. 농담은 둘이 웃을 때 농담이지. 한 사람만 웃고 한 사람은 마음이 상했다면 그건 농담이 아닌 무례입니다. 장난이라는 말로 상대의 감정을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땐 내 마음이 웃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박정자 어르신은 그 뒤로도 노인정엔 나가지만 손주 이야기만큼은 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랄까, 마음속에 살짝 그늘 하나 들이운 느낌이랄까. 이젠 그 앞에선 좋은 얘기도 아껴지더라고. 그 말이 진심이든 농담이든 마음이 다쳤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도 내 존중을 지키는 것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내 말이 틀려. 맞는 말인데 왜 자꾸 숨이 막힐까요? 김영호 어르신 73세.
동네 단골 커피숍에서 아침마다 친구들과 신문을 읽고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입니다. 그중 최 선배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지식이 풍부하고 말발이 세기로 유명하죠. 며칠 전 뉴스에서 어느 정치인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보고 김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예전엔 서민 생각도 꽤 했던 사람인데. 그러자 최 선배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내가 틀렸어? 내 말이 틀려. 카페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김 어르신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런가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는데 왜 나는 늘 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 이 말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꺼내는 걸 멈추게 됩니다. 내 말이 틀렸다는 질문은 대화가 아니라 논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 말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면 괜히 무례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고 내라고 말하면 내 생각을 포기해야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정답 중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그 외의 의견은 차이점이 아니라 틀림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상대의 관점을 좁히고 수용과 공감이 아닌 설득과 지배를 목적으로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선배 말도 일리가 있지. 나는 조금 다르게 느꼈는데 둘 다 가능하겠네. 이건 상대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내 관점은 분명히 지키는 말입니다. 혹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난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봤는데 한번 같이 얘기해 볼래요? 이렇게 말하면 논쟁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는 대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맞는 말이라도 그 말로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이해하려는 대화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안에서는 맞는 말보다 중요한 게 바로 같이 머무는 말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그 이후로 정치 얘기는 좀 줄이고 커피 맛이나 손주 얘기 같은 가벼운 이야기들을 더 자주 꺼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은 맞아도 무겁고 어떤 말은 틀려도 따뜻하다는 걸 이제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말이 틀려라는 말 앞에서는 생각이 아닌 사람을 증명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땐 내 생각이 옳은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걸 이제 알았어? 늦게 배운 나를 웃으며 무시하는 말. 한명자 어르신 71세. 코로나가 끝난 뒤 주변 권유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느려서 자판 누르기도 어려웠지만 천천히 배우며 요즘은 친구들에게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진도 공유합니다. 며칠 전엔 마트에서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 옷 색깔 괜찮지? 딸이 사줬어.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모티콘도 사진도 다 했는데. 아이고, 명자 언니는 이제서야 카톡 초보 탈출이네 크크. 이모티콘과 웃는 말투로 던진 한마디였지만 명자 어르신은 이상하게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내 속도대로 배우는 중인데 왜 저 말을 듣고 괜히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이제 알았어. 아직도 그걸 몰라. 나는 벌써 다 해봤어. 이런 말은 경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상대를 비교하고 지식의 속도를 평가하는 말이 됩니다. 상대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나는 모자란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를 깎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식 우월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로 우위를 점하고 늦게 배우는 사람을 속으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말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배우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면 또 늦었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걸 천천히 배우는 건 늦은 게 아니라 삶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이제는 나도 할 줄 알아. 늦게 배워도 잘 쓰면 되는 거잖아. 혹은 이렇게도요. 응, 천천히 하나씩 배우는 게 재밌더라고. 다음엔 뭐 배워볼까? 늦게 배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입니다. 한명자 어르신은 요즘 카카오톡으로 직접 영상 통화도 시도하고 손주 생일엔 사진을 만들어 보내기도 합니다. 그때 친구가 다시 말했죠. 언니, 이젠 우리보다 잘하네. 그제야 명자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느려도 오래가. 늦게 시작한 만큼 끝까지 할 거야. 기억하세요. 지금 배우고 있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멋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 배우고 있는 나를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내 편이 되어주세요.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태도와 내 위치가 드러나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살펴본 6가지 말, 혹시 지금 내 주변 사람에게서 들은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했던 말은 아니었을까요?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존중하는 말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에 지혜롭게 선을 긋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다음 산책길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마음 단단한 하루 되세요.